안녕하세요, 목주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교물리 2 그 가운데 전류와 자기장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 가운데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에 대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가 있는 전기장이 또 다른 전하를 갖다 놓으면 전하들 사이에 전기력이 발생하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발생해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 자석을 갖다 놓으면 힘이 발생합니다. 자기장에 의한 힘이라고 해서 자기력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장에서 자기력이 발생하면 그 힘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자기장에 수직하게 설치된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요, 전류와 자기장 방향의 수직한 방향으로 도선이 힘을 받습니다. 오른손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면요,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됩니다. 이때 전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 F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기장의 색이 B가 커지면 힘의 커지는 또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장이 강할수록 힘의 크기는 커질 것이죠. 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길수록 자기력 F의 크기도 아마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면 힘이 커지고, 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또 그만큼 자기력 F의 크기는 커지겠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힘 F는 전류의 색이 I에 비례하고요, 자기장 B와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도선의 길이 L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기력 F는 자기장 B 곱하기 전류의 색이 I 곱하기 도선의 길이 L, 이렇게 B, I, L로 이렇게 자기장의 세기가 자기력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당연히 뉴턴이 되겠죠. 또 이 식은 도선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도 성립을 하는데요, 길이 1m인 도선에 1A의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이 1N이면요, 자기장 세기가 힘 1N 대입하고, 그 다음에 도선의 길이 1m 대입하고, 그리고 전류의 색이 1A 대입하면 자기장의 색이 B는 1테슬라라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이 아닐 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직선 도선이 자기장과 각 세타를 이루며 전류가 흐르면요, 도선이 받는 힘의 크기 F는 도선이 자기장 B와 수직인 성분과 비례를 합니다. 도선 L의 수직인 성분은 L 사인 세타가 되고요, 사인 세타는 L분의 수직 성분이 되겠죠. 그럼 수직 성분은 L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L분의 Y가 돼서 Y는 L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F는 B 곱하기 전류의 색이 I 곱하기 도선의 길이 L인데, L 대신에 L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요, F는 B 곱하기 I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도선이 하나일 때 자기력 F의 크기를 지금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선 두 개가 서로 평행하게 놓였을 때 자기력 F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두 개가 서로 가까이 있으면 한쪽 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때문에 다른 쪽 도선이 힘을 받습니다. 도선 두 개의 전류가 모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도선 두 개에는 서로 상대쪽에 힘을 작용하게 되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두 도선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것이고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는 두 도선 사이에는 서로 밀쳐내는 청력이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두 개가 있을 때 두 도선 간의 힘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류 I1의 위치에서 전류 I2에 의해 생긴 자기장 방향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고요, 위쪽으로 흐르는 전류 I1이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길이 L인 도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라고 하면은요, F는 B2 곱하기 I1 곱하기 도선의 길이 L 이게 되겠고, 이것은 비례상수 K 곱하기 R분의 I2 곱하기 I1 곱하기 도선의 길이 L. 비례상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R분의 I1 곱하기 I2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력이기 때문에 단위는 F가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B2는 전류 I2에 의한 자기장이 되겠습니다. 전류 I2가 받는 힘의 방향은 전류 I1에서 발생한 자기장에 의한 것이고요. 그림에서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B1 곱하기 I2 곱하기 L은 K 곱하기 R분의 I1, I2, L이 되겠고요. 이것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R분의 I1, I2 곱하기 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이제 힘이니까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그때 자기력 F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R분의 I1 곱하기 I2 곱하기 L. 여기서 R은 두 도선 간의 거리가 되겠고, L은 도선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자기 유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이나 텔레비전에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봤을 겁니다. 통기타와 바이올린은 속이 비어있는 울림통이 있죠. 큰 이제 악기 모양을 형성하는 틀이 있는데 그 안은 이제 텅 비어 있잖아요. 이걸 울림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이올린과 통기타는 이 울림통을 통해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악기의 두께는 좀 두꺼운 편이죠. 그런데 전기 기타는 울림통이 없어서 통기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두께가 얇고요. 전자 바이올린은 뼈대만 있어도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기타와 전자 바이올린 모두 울림통이 없는데도 큰 소리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줄의 진동이 전류로 바뀌고 또 전류는 다시 소리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솔레노이드에 자석 N극을 접근시키거나 멀리하면은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릅니다. 또 반대로 자석은 그대로 있는데 솔레노이드를 움직여도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석과 솔레노이드 모두 정지해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솔레노이드든 자석이든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둘 다 가만히 있으면은 이 검육에 전류가 검출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코일 근처에서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석 근처에서 코일이 움직이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때 자기력 선속의 변화는 코일의 전류가 유도를 합니다. 전자기 유도에 의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또 유도 전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기력 선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장 내에 놓인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 B에서 자기력 선속 파이는 자기장 B 곱하기 면적 S가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는 웨버예요. 여기서 파이는 BS라는 식이 있는데, B는 자기장이고 S는 이제 면적, 자기력 선속이 통과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기력 선속을 통해서 우리는 렌츠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렌츠의 법칙이 뭐냐면요, 유도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솔레노이드를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것을 렌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독일의 물리학자 렌츠가 발견했습니다. 자석 N극을 솔레노이드에 가까이 접근시키면은 솔레노이드를 지나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를 합니다. 유도 전류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는 B, 그 다음에 검육의 G, 그리고 A 순서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유도 전류는 자기장
자기력 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 이 그림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B에서 검육의 G를 거쳐 A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자석이 멀어지는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자석 N극이 솔레노이드에서 멀어지면요, 솔레노이드 내부를 지나는 자기력 손속이 감소합니다. 그럼 유도 전류는 자기력 손속이 감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류의 방향이 이제 A에서 시작해서 A에서 검육의 G를 지나 그 다음에 B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류는 자기력 손속에 감소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A, 그 다음에 검육의 G, 그 다음에 A 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전압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압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흐르는 거니까, 물이 흐를 때 이제 높이 차가 있으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류도 전압 차이가 있어서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일 앞에서 자석을 회전시키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화합니다. 코일에 발생하는 기전력을 자기력 손속의 변화와 함께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에 그림에서 보듯이 2분의 파이 정도의 위상차가 생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이 증가하는 동안에는 유도 기전력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자기력 손속이 감소하는 동안에는 유도 기전력이 플러스가 됩니다. 여기서 유도 기전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유도 기전력이 뭐냐면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이 변할 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을 말합니다.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에 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 델타 t 동안 코일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이 만약에 델타 파이라고 하면요,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고 단위는 볼트입니다. 여기서 n은 코일 가문 횟수고요, 이 식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요,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변할 때 도선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하가 이동하면 전하가 있던 곳 주변에 전기장 세기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전기장 세기가 변화하면은 자기장이 발생하고요, 또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하면은 전기장이 발생합니다. 균일한 자기장의 수직으로 놓인 디귿자형 도선 위의 도체 막대를 AB를 잡아당길 때의 변화입니다. 도체 막대 AB가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회로 ABCD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이 증가를 하는데요, 이것은 ABCD의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회로 ABCD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요, 자기장의 세기를 B, 도체 막대의 이동 속도를 V, 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회로 ABCD에 생기는 유도 기전력은요, 방금 전 살펴봤듯이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됩니다. 이때 자기력 손속 파이는 B 곱하기 자기장의 세기 B 곱하기 면적 S가 되겠죠. 코일을 가문수 n을 1회라고 한 번이라고 했을 때 자기력 손속 파이는 B 곱하기 S가 되겠고, 자기장의 세기 B는 일정하기 때문에요, V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에서 n이 n을 1이라고 했을 때니까 V는 마이너스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리고 델타 파이는 B 곱하기 S니까 델타 B 곱하기 S가 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면적 S는 길이 AB 곱하기 그 다음에 BC가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식은 다시 마이너스 B 곱하기 델타 t분의 L 곱하기 V 델타 t가 되겠는데요, 면적 S는 여기서 길이
AB와 그다음에 BC 곱으로 나타나겠고요. AB의 거리는 도선의 길이 L이 되겠고, BC의 거리는 이 도선이 AB 도선이 속도 V의 속도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V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죠. 그러니까 BC의 거리는 속도 V 곱하기 델타 T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은 유도 기전력의 크기 V는 마이너스 B 곱하기 L 곱하기 V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력 손속이 감소하기 위해서는 렌츠의 법칙에 의해 아래쪽으로 향하는 자기력 손속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의 응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전기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므로 전기 제품 가운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전기입니다. 발전기가 뭔지는 잘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전기를 생산하는 기계를 발전기라고 합니다. 발전기는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코일에 의해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면 코일 면을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이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브러시라고 하는 축에 접촉시킨 금속을 통하여 발전기 A와 B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수력 발전은 물의 낙차를 외부 에너지로, 그 다음에 자전거에 달린 발전기는 돌아가는 자전거 바퀴에서 이제 외부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응용한 것 가운데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유원지 롤러코스터가 코스를 모두 돌고 정류장에 들어올 때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입니다. 이 브레이크는 자기 브레이크로 롤러코스터의 금속 부분이 강한 자석 내부를 들어가면 금속에는 자기장 변화에 저항하려는 유도 기전력이 생기면서 전류가 흐르는데요.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은 롤러코스터의 속력을 줄여줍니다. 또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응용한 것 가운데 전기 기타가 있습니다. 록밴드에서 이용하는 전기 기타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응용하고 있는데요. 통기타는 울림이 있어서 여기에서 소리를 내지만 전기 기타는 울림통이 없죠. 그래서 두께가 통기타에 비해서 얇습니다. 그런데 울림통이 없는 전기 기타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 하면요, 울림통 대신에 기타 줄의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시키는 픽업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픽업 장치로 작은 자석의 코일을 감은 구조인데요. 코일을 증폭기에 연결해서 픽업 장치 자석에 의해 자석이 된 기타 줄이 진동하면 코일 속을 통과하는 자기력 손속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의 전류가 유도돼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요. 전기 신호를 적당히 증폭해서 스피커를 진동시키면 전기 기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교통카드도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응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즘은 현금 대신에 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뭐 티머니 카드나 기후동행 카드 같은 교통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교통카드 판독기에는 교류가 흐르고 있는 코일이 있어서 항상 자기장이 변화합니다. 교통카드 안에도 코일이 들어있어서요, 교통카드를 판독기에 접근시키면 교통카드의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화해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 유도 기전력에 의한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교통카드 안에 있는 아이스 회로가 동작하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자기장 속에서 도선이 받는 힘과 전자기 유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고개물리 2를 나머지 과정을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